본부장이신 이원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번 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주 27일부터 30일까지 저널리즘 주간을 정하고 다시 저널리즘이란 주제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행사는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언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어요. 저널리즘 주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론과 시민이 소통하는 일종의 저널리즘 축제인데요. 네. 오늘은 그 저널리즘 주간에서 던져진 화두를 통해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언론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고운 건 아니잖아요. 신뢰도도 그렇죠.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은 내용을 좀 네네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일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이란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좀 실었는데요. 네. 그곳에서는 지난 이제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46개국 92,372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국인의 표본은 2,006명이었어요.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뉴스의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개국 평균 38%로 전년 대비 6%가 상승이 되었고요. 신뢰도가.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이제 신뢰도가 21%였는데 올해는 11%나 상승을 했어요. 공동 3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뢰도는 올랐는데 국내 언론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자들은 뉴스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도가 왜 오른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오른 이유는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고요. 지난 조사 때는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가 좀 없었다고 본다면 1년여가 지나면서 언론사가 발행한 뉴스가 그래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주목받고 전반적인 신뢰도가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왔는데요. 네. 이런 신뢰도 분석 향상은 사실 언론이 노력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최하위로 추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의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코로나19가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측면은. 근데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데에는 한국만의 특성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의 낮은 뉴스 신뢰도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제 이용 과정에서의 한국적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사가 아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72%로 대단히 압도적으로 나타났어요. 개별 언론사나 뉴스 웹사이트 앱에 직접 접속해서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5%인데요. 46개국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 이용자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이용한 뉴스 이용률이 44%로 46개국의
전국의 평균이 29%보다 한 15%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또 재미있는 또 분석이 있어요. 예.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튜브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 한국적 특징이었습니다. 그 60대 이상의 이용자의 뉴스 이용 비율이 50%로 20대는 40%보다 더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튜브에 대한 뉴스 이용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46개국 평균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추세는 언론사 뉴스와 뭐 일반적인 온라인 뉴스 정보를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뉴스에 대한 신뢰성을 또 낮췄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윤여진 이사님은 이럴 때일수록 기성 언론, 그러니까 맞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죠. 이제까지 쭉 해왔는데 예. 그 이유는 정보와 뉴스, 그러니까 보도가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도 아니면 뉴스의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 뉴스나 정보의 신뢰도가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레거시 미디어가 정말 제대로 중심을 갖고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또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토론에서 뉴스룸 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일종의 이제 맞습니다. 언론사 내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언론사 오래전부터 언론계에서 이제 언론 조직 내에서의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 직업의 특성상 네. 뭐 마감 시간이 압박이 있고 또 효율성을 앞세운 뭐 상명 하복식, 뭐 기사 생산 구조에 밀려서 이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저널리즘 주간을 맞아서 뉴스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제 보도국 내의 다양성을 짚어보는 시간도 좀 있었는데요. 네. 언론사 내부의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월 조사한 결과를 좀 보면 신문기자 96% 이상이 이제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그다음 뉴스 정보원, 취재원이죠. 취재원이 55%가 50세에서 69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기자 수도 늘었다고 하지만 2019년도에 보면 국내 여기자 성비가 29.1%로 30%가 채 안 되는 그런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세대 갈등 역시 좀 심각했는데요. 한 기자는 현장에서 15년 차 이하의 기자들이 다양한 원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언론사는 중년 남성 기득권의 인식이 박물관에 갖다 놓을 만큼 낡아 있다. 낡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스스로가 낡았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나라 걱정, 세상 걱정에 과몰입돼 있고 정작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현장 기자들도 이제 출입처에서 보면 출입처가 이제 그 기수화되어 있고 뭐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서로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29년 차 된 이제 한 기자, 한겨레 문화부 선임 기자인데요. 김영희 네. 기자가 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사 내부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즈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보도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는 등 인위적으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을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한국 언론은 왜 변화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변화를 한다라면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저 이제 수습 기자 채용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게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를 좀 하기도 했고요. 또 3년 차인 SBS 보도국의 사회부 기자 한성희 기자는 네. 한국의 기자 지금의 이제 그 언론사가 너무 엘리트 위주의 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뭐 편집국, 뭐 보도국의 인적 구성이 좀 다양하지 않고, 그다음 출신 대학도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와 주장으로
비슷한 기사를 쓰게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사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뉴스의 대부분은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 언론사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 학벌이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장애, 이성애자라는 공통점도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평상시에 뭐 언론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시청자나 독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직종 내 편견을 없애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경향신문 콘텐츠 팀에 있는 이제 기자, 5년차 기자인데요. 하루빨리 기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사가. 최 기자는 옛날에는 기자가 기사만 잘 쓰면 됐지만 지금은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구현해주는 PD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 디자이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인력을 충원할 때 언론사는 기자가 아닌 다른 인력에 대해서는 시혜적인 충원이다.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직종을 충원한다라는 요구를 그냥 다양함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론사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이번에 저널리즘 주간에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 고민해볼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언론사 내부의 소통이 정말 강화되어야 되고 또 언론사 내부의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직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디지털 뉴스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한 뉴스를 본다든지 거기에 또 지금의 언론사들이 많이 그 유튜브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뉴미디어 팀에 대한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외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 질에 대한 향상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열심히 한다든지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미디어 속 다양성 문제를 생각해 볼 만한 보도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조선일보가 우리 마을 이장님은 필리핀댁, 방범대원은 예멘댁이란 기사를 냈어요. 네. 뭐 기사의 내용은 전북 이제 무주군 설천면 남청마을에서 이제 주민투표에 의해서 70%의 지지율로 2008년도에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김조희 씨가 당선이 됐다란 보도를 한 건데요. 약간 보도의 이 내용이 별로 이렇게 호응이 잘 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 이장님은 필리핀 때, 뭐 방범대원 예멘 때,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감소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주민들이 좀 자리를 잡고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우리 언론의 시각을 좀 보여준 기사로 좀 저희는 좀 지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이제 우리 국민인데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외국인으로 바라보면서 기사를 썼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예, 최근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를 연기한 아누판 트피파티 씨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치킨 커리를 만드는 장면에서 인도풍의 배경음악을 깔고 식당에서 이제 찌개를 주문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묘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이면 인도 음악을 깔아야 되고 뭐 그런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인도 사람이면 인도 음악, 동남아 사람이면 뭐 동남아에 맞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개개인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도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포용력 있게 성큼 안아가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좀 그런 시각을 못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